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. 대구 등 영남 곳곳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오늘 남부 일부 지역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날씨가 더 더워진다는 예보입니다. 자세한 날씨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시죠. 네,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죠. 이 대구와 영남 내륙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. 네. 올해 첫 폭염은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 일찍 시작이 됐고요. 이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 온도가 이 33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구와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이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. 오늘 대구가 이제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더 덥겠고요. 그리고 지역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도 이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낮 동안 지면이 뜨거워지면 오후 들어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거든요. 그래서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때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. 한편 어젯밤 이제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도 관측이 됐습니다. 이 열대야는 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강릉의 최저 기온이 25도가 관측이 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8일 일찍 관측이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는 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한 이 기압능이라고 하는 이 고기압대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1차적으로 이 고기압은 맑은 날씨를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강한 햇볕이 그대로 지면으로 쏟아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절기상 하지에 가까워지면서 1년 중에 가장 일사량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 강한 햇볕이 더해질 경우에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기압능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기압능의 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마치 산이 솟아 있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. 네.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얘기는 이 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따뜻한 남풍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한층 더 기온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남풍 계열의 바람들이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추가로 열을 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백 산맥을 넘는 지역에서는 영남 지역이 되겠죠. 영남 지역은 이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태백산맥을 넘는 지역, 그러니까 이 강릉, 동해안 지역이 될 텐데 강릉에서는 또 이른 열대야가 관측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중반에는 날씨가 더 더워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이번 더위 언제까지 좀 이어지나요? 네,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권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주 중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. 네.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 등 영남 지역은 내일도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겠고요. 이 모레는 일부 영남 지역에서는 이 35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이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중부 지방도 꽤 덥습니다. 이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과 모레 한 3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더위는 이 목요일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금요일까지는 더위가 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, 오는 주말에는 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이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예년의 6월의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뭐 주말에는 잠시 주춤한다곤 했습니다만 지금 6월 초인데 벌써 폭염주의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7월, 8월에는 더 더워지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올여름 예년보다 좀 더울 것이다. 뭐 이런 전망, 제가 또 지난주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. 네.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 폭염과 폭우를 몰고 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 여름에는 좀 더 강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가 되면 이 단순하게 폭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
이 주변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 더위의 유형도 달라지게 됩니다. 이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폭염도 몰고 오지만 이 많은 수증기를 한반도로 끌어오기 때문에 장마 전선을 만들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여름철에 이 수증기를 상당히 많이 몰고 오는 것도 이 아열대 고기압,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역할입니다. 이 얘기는 이제 여름철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가 되게 되면 이 단순히 이 폭염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면서 더 습한 폭염,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찜통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 이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있지만 장마가 주춤하거나 혹은 장마 이후에는 강한 찜통 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열대야가 이 습기가 동반이 돼야 많이 나타나는데 습기가 많아지면서 열대야가 더 많이 관측이 될 수 있게 되겠고 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평균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위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최근에도 보면 인도의 이상 기온이 좀 심각하잖아요. 5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인도뿐만 아니라 뭐 중국, 미국, 멕시코 이렇게 지구촌이 폭염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. 점점 강해지는 폭염의 이유가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 날씨를 보면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이제 좀 피부로 정말 와닿고 네. 있습니다. 네. 지난달부터 이미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었는데요.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을 했었고요. 그래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었고 중국도 이제 5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한 폭염이 나타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올해 전 지구의 바닷물 온도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. 전 지구의 바닷물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도 이제 최고치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 이 공기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들은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. 이 하강한 공기들이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염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앞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올여름 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통계나 경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바다의 온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.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가 만든 이 폭염과 이 폭우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 기존의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 그리고 이 통계 계산을 완전히 벗어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좀 나오는데 사실 저도 한여름에 길을 걷다 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이럴 때 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이 더위는 60대, 70대 같은 고령층이 이제 더위에 좀 취약한 것은 네. 맞지만 이 최근에 워낙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면서 이 전 세계 곳곳에서도 20, 30대 폭염 사망자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이 좀 더위를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일단 폭염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네. 중요하겠습니다. 이 보통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가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도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좀 무리한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요.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네. 수분을 섭취를 해야 이 탈진이나 탈수를 막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야외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나마 이제 지금의 폭염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습기가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
그늘 같은 곳에서 좀 잘 피하신다면 충분히 좀 온열 질환을 크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더위 꾸준한 수분 섭취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